그 서울이 80년 광주가 될 뻔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가 다녀왔어요. 지난주 광주 네. 금남로 집회 현장을 다녀왔죠. 네. 네. 분위기 제가- 좀 어땠습니까? 네, 토요일 날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이미 취재편에서 한번 털었기 때문에 네, 안턴거 위주로. 그래서 안 네. 털었고. 일단은 제가 업그레이드. 네, 그 제가 언더커버 잠입 취재를 하는데 뭐 요새 잠입도 아니에요. 제가 듣보잡이었는데 얼굴이 DC 인사이드에 찍혔어요. 좌표 찍혔구나. 네, 예. 잡혀 찍혀가지고 그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 이제 극우 집회 이제 갈 때 몇 번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잠입 네. 취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면 취재를 못 하게 해요. 아니 원래 정상적이면 취재진이 가면 취재를 해주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 옷 잡고 태극기 봉으로 때리고 막 책가방 내려놓으라고 시비 걸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제가 탄핵 집회나 이제 이쪽에 갔을 때 한남도 갔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그 무명이기도 했지만 자주 오니까 이제 조금 보니까 좌빨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아닌데. 메모가 네, 저 아니, 좋아요. 네. 저 코인 좋아합니다. 저 주식 좋아하고. 아닌데 저기 강남 사람처럼 생겼던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강남 보기에- 파라군 인상인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네. 강남 좌파인가?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이해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렇죠. 아니 도로 가면 도로 전민권 당신이 갖고 있냐고 싸우는데 제가 이제 그 와서 데스크한테 혼났죠. 너 뭐하러 싸우고 왔냐? 오늘 취재 뭐 했냐? 그래서 4시간 동안 싸운 거밖에 없어. 아 진짜로? 네. 아니 취재를 했는데. 1m 갈 때마다 붙으니까. 계속 시비가. 네. 근데 네. 그 사람들하고 저쪽에 시비를 걸어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왜 왔냐고 물어봐. 그러면 왜 물어보시나요? 아니 시위하세요. 네. 근데 그 말을 해봤자 제가 손해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손해예요. 시간 낭비고 취재도 못 하고. 네. 네. 그리고 이겨서 뭐 합니까? 그 노인분들하고 또.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태극기를 갖고 다닌 거였어요. 이 갖고 다니면 안 건드리니까.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자, 쫙 이렇게 스무스하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쫙 뚫려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잠입 취재를 하다가 음. 이제 광주 내려갈 때 미리 잠입하겠다고 이제 좀 소문이 났어요. 기사 뭐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DC 인사이드 여기서 좌표가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정주가 광주 간다는 게 이미 예, 제 가기 사진. 전에. 예, 제 네. 사진 뭐 학교 다 털려가지고. 아 진짜로? 네, 학교까지? 예, 뭐 대학교 다 털려가지고 신상 털어가지고 야.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저희 이제 집에 이제 가족 와이프가 걱정하더라고요. 아 당연히 걱정하지. 네, 예. 가지 마라. 이게 아니 그냥- 테러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네. 위험을 했는데 이제 저도 사실 사람이니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데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게 얘네 지금 의도가 뭐냐면 한번 잡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위협하고 쫄리게 하고 내가 너 때린다. 내가 너 오면 갑자기 뭐 밀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제가 거기서 쫄아버리면 이 사람들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아 나는 타협할 수가 없다. 무조건 간다. 네, 네. 들어와라 그러면. 아, 나는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정 들어오겠다면 어떡합니까? 부딪혀야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서부지법 때 뭐 영장 발부한 사람들 주소 찾아내고 집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죠. 사한경 부장판사까지. 네, 이거 네. 저한테 지금 좌표 찍어서 털고 얘네가 하는 짓이 의도가 똑같아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 사람들 위축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게. 그렇죠. 네. 네, 탄핵 기각시키고 영장 기각시키고 이정주 기사 못 쓰게 하고 네. 우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이정주 기자한테 배웠어요. 네. 저런 기계가 있는 기자들. 네. 저 아니, 하도 근데- 소송을 많이 당하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소송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취재한 내용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한 건데, 네. 그리고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 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난 것들, 그리고 언중위에 가서 조정 끝난 것들을 1차, 3차. 다 네. 묶어가지고 그렇죠. 민사소송 5천만 원은 거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마. 국민의힘 비판하지 마.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소송을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대충 좀 정리하자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정주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어요. 아 나도 지면 안 되겠다. 힘을 내십시오. 이 프론트 라인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언론인들이 지치면 안 되겠다.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경 같이 싸우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평화 집회라는 우리 네. 키세스 그리고 응원봉 그렇습니다. 나으셨던 선량하고 정말 정의로운 시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 사람들 꺾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네. 나라를 다시 혼돈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쥐고 흔들어 보려는 지금 이런 의도가 딱 보였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제도권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판사, 판사 개인, 법원 하면 세니까 판사 개인 콕 꼽아가지고 다 처자식 있습니다. 거기 막 협박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넌지시 이렇게
어디 사는지 안다. 문영배 재판관 지금 외에도 거기 보면 뭐 비상행동인가? 그 맞아요. 네. 나오죠. 거기 6명의 판사도 알아냈다. 그 말을 왜 합니까? 인터넷 조사단이 있다는 그렇죠. 건데 보니까. 네, 자기 자경단 꾸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먼저 오세요. 네,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이정주 집으로 가자. 실제로 광주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그 5.18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제가 한번 말했는데 여기 5.18 도청 앞이잖아요. 그 옛 전남도청합. 여기가 네. 80년 그 5.18 당시에 전두환 내란수기의 신군부에 의해서 그 특전사들 공수여단에 의해서 시민들이 사망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근데 거기 와서 어떻게 표현하면 나치의 만행, 아우슈비츠 앞에서 지금 나치 와서 나치 격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맞아요. 그렇게 해봐요 네. 한번. 네. 바로 사살돼요 잘못하면. 유럽에서는 그 용납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굴욕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명분은 표현의 자유래요. 표현의 자유를 왜 방해해? 표현의 자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장소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 부산역에서 했죠. 왜 사람들 직결하기 쉽게 하려고 많이 모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네, 대구에 동대구역에서 했죠. 왜 광주는 왜 5.18에서 해요? 그럼 그 도청 앞에서요? 송정역 있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서 하지. 도청까지 와요? 네. 왜 표현의 자유는 송정역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자주 주장하는 다른 도시는 다 여기서 하다가 왜 굳이 버스 타고 와서 그 멀고 먼 구 도청 앞에 온다? 왜 굳이 와서 거기서 하냐 이 말입니까? 네. 도발하기 위해서요 이게. 광주 시민들 이렇게 도발하면 구타 유발해서 우리 뭐 충돌 있겠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날 보수 언론 쫙 나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도 없었던 그 유혈 사태가 세이브 벌어져. 코리아 충돌 집회 광주에서만 있었다. 광주는 폭도다.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막으러 갔어요. 너네 하기 전에 나를 뚫어야 된다. 우리 박수 한번 치자 진짜. 아니. 너무 듣다 고생이 보니까 많아. 기사 쓴 얘기는 없어. 지금 보니까 지금 기사 쓴 얘기를 좀 해보라고 지금 보니까 지금. 아니 기사는 아니고 제가 갔다 왔는데 이거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기사 쓸 시간이 없네. 이거 제가 현장에서 우리 법 연구회 네, 이거 현장에 나눠주거든요. 네, 제가 언더커버 취재하면서 정부 종북 사조직. 네, 네. 요 현장에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네. 그리고 여기 뭐 줄타내기, 뭐 국회 국회 권한. 권한, 계엄은 대통령 권한. 지금 계엄 대통령 권한 계엄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요. 요거 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양태인데 특히 보니까 이번에 DC 인사이드라는 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DC 인사이드는 오래된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게 이게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력과 또 무슨 그 성범죄와 뭐 이런 게 우글거리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이 일베와 DC 인사이드와 뭐 이런 카페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랜 일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대안을 여전히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가 조금 무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혐, 남혐 할 거 없이 네. 끊임없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의 이런 뭐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들끼리 모여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컴퓨터 안에서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바깥으로 어디로 서부지방 법원 폭동으로 나온 거고. 난동으로 이어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광주로 뭐 부산으로 대구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대전으로 다음에는 서울 광화문이 또 네, 되겠죠. 3.1절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폭력 난동을 우리 사회가 허용할 거냐.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돌아와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전하고 전부 무슨 네.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뭔가 그 진영으로 나눠서 정치적인 그렇죠.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방법으로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 DC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체를 하든지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이정주 기자가 잘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게 있다는 거 DC 네, 인사이드 맞아요. 안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또 있는 거고 빅겔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미국 정치 갤러리라고 그렇죠. 뭐 정계리라고 한다는데 미겔이에요 정계리 아무튼 그렇다는데 네, 미겔. 그 이렇게 세분화된 분화가 왜 있는 거예요? 같은 거 같은데. 그게 이제 네. 저도 이제 거기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쳐보시면. 예,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 윤석열을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세력.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오면서 갈라집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파와 뭐 중도 보수 갤러리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그쪽 한동훈파와 또 윤석열 또 나눠진 이 파가 있고 또 그 와중에 그 더 극우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통일당.
요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개파와 그러니까 분파가 있는 거구나. 국민의힘의 네. 그 정계 개편 구조에 따라서 게시판도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네, 네. 그쪽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 보면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2014년 15년에 세월호 폭식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진짜 짐승 같은 놈들. 음. 예,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그걸 방치한 다음에 진상조사도 안 하고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시위하는 사람들의 옆에 가서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요. 예, 네. 피자 시켜 먹고 그랬던 애들이 일감시대 일베 그 일베에서 거의 비슷하게 파생된 애들이 DC예요 지금.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딱 하는 행동이 똑같잖아요. 음. 그 세월호 그 참사의 그 유족들 아픔 그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옆에서 먹으면서 그 진짜 괴물 같은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지금 광주 와서 딴 데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주변에 많이 들었거든요. 광주 사람들한테 송정역만 같아도 사람들이 분노 안 했겠대요. 뭐 그럴 수 있다. 좋아. 이것도 굴욕적이긴 한데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네. 송정역만 같아도 그래 뭐 부산 대구 너네가 말한 등치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 알겠는데 여기서 하는 건 그나마 이해하겠다. 네, 네. 그나마 이건데 이거 광주 도심까지 온다는 거는 완전 얘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심장을 침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광주의 심장을 침탈하는데 그게 허울 좋은 표현의 자유라는 걸 음. 걸고.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그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폭도들을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겠어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동 부리고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집값 떨어뜨리려고 왔다 뭐 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달씩 집에 와서 시위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저희는 살아요? 그 표현 다시 한번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주는 거지 조롱의 자유, 기망의 자유, 폭력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평화롭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5.18 도청까지 와서 전환길 뭐 지금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말하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할 수 있는데 도발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자들이나 이 제도권이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제도권이라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팬과 그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제도권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심장이 쫄려서 그 백색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정말 선량한 시민들 일터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국방에 의무하고 이분들 어떻게 촛불 듭니까?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데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른 건 몰라도 취업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각하의 준말이라는데 윤카 복귀하면 경찰, 언론, 교사 등 그동안 저쪽 편에 있던 것들 싹 날릴 예정이라 티오 많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DC 갤러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황이 티왕? 아, 트럼프. 아, 네. 트황이 윤카를 구제할 것이다. 뭐 이런 트황이. 건데 그거는 진짜 일장 춘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부정선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끝난 권력인 윤석열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협상가인데 다 끝난 사람이랑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데 끊임없이 한국에서만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이른바 뭐 전 세계 네트워크, 뭐 소위 얘기하는 CPEC, 그러니까 뭐 애니첸. 그렇죠, 애니첸 뭐 이런 사람들을 네. 동원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 2006년생 투블럭이 그러니까 네. 방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어디를 법원을 저는 그 꼬마가 걔가 뭘 알아가지고 그 법원에 방화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카페에서 막 오는 글들을 보면서 어머 정말이야 맞아 사실일 거야라고 믿고 거기 가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각된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에 그리고 다선의 중진들이 나서서 야 우리가 훈방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우리가 변호인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모르는 아이들이 죄를 짓다가도 이거 어른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야 해 네. 하니까 방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90몇 명이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죠. 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져줘요? 쏙 그렇지 빠지죠.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믿고 이런 행동을 하고 실제로 복귀하면 경찰, 언론, 교사 그쪽 저쪽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싹 날려요?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정도 나가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네, 말도 안 되는 들어오시오. 얘기죠.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가기 위해서 절을 넘어야 돼요. 절을 넘어야 되고 저는 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평화 집회, 집회 시위의 권한 누구나 있고 그거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도발적으로 하거나 폭력적으로 하는 거 엄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합의 안 해줄 거예요, 무조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와 결합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그렇죠. 상승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건데. 아니 이것도 황당하네. 네. 화교만 제대로 척결해도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교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대체로 대만에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들은 대만 출신들이 많은데 그 인원수가 적어서 대만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것 정도가 연명이 되고 지역에 있는 대만 그 화교 학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예, 네. 예. 그런데 무슨 화교들만 제대로 척결을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렇죠, 그게 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극우 유튜브가 방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증을 국민의힘 다선 중진들이 하고 대통령 시기나 되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저게 맞나 보다 하면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가는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네. 다니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영웅적인 서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너무나 우매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제가 가서 취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알아요. 네. 기총 사격. 거기 전일 빌딩 245라고 하는데 245발의 총탄이 거기 쏟아진 흔적이 있어서 네. 거기 그 옥상에 올라갔거든요,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도청 앞에 이렇게 버스로 대절해서 사람을 실어 날리는 게 다 보여요. 제가 10분간 본 버스가 47대입니다. 아 버스로 이렇게 버스로. 그래서 집회 거기 참여자들을 네, 네. 제가 그 핸드폰 갖고 와서 찍으면서 이게 쫙 켜보면 거제 14호. 거제에서 온 14번째 차량이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부산 뭐 교회 뭐 27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원정 도박하듯이 그러니까 네. 원정으로 사람도 실어 나르니까 거기 와서 뭐 10,000명 왔다 50,000명 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놓고 그래놓고 그 시위를 뭐 드론으로 찍어서 뭐 광주에 10,000명 모였니 10만 명 모였니 저한테 돈 주고 버스 대조권 주세요. 제가 깡촌에서 100만 명 모아볼게요. 100만 도시 하루에 만들어 볼게요. 돈 주세요, 정강훈. 정강훈 선생님 좀 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활개를 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극우적인 일부 사람들이 준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지점이냐? 어제는 헌재에 30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그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고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나경원, 김기현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법잘알들이거든요. 네?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하지 말자고 깃발 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했으면 체포영장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라고 판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관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또 이번에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게 자명하니 네. 그 앞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겁박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폭력을 부추기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보수주의자라면서요. 자기네들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허물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예?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보수가 아닌 거예요. 네. 정통 보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을 지키고 국법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고 헌법을 준수하자고 해야 옳은 거죠. 근데 헌법 체계를 흔들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폭동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네. 이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다. 이런 나는 보수가 아니요. 네. 나는 극우요. 예? 그리고 나는 파시스트요. 이걸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이정주 기자가 이제 국민의힘을 잘 알다 보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낮에는 탄핵 기각을 외치지만 그렇죠. 밤에는 조기 대선을 얘기한다는 캠프 다 나탄 밤조 현상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네. 설날부터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떡국 먹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캠프는 다 차려져가지고 심지어 여기서 가장 그 전환기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슨 조기 대선 말하면 후레 자식이라고. 그 후레 자식이 김문수예요 지금. 김문수. 말씀해보세요. 그 형제인지 알았는데 후레 자식이네. 김문수 캠프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예. 실제로 그래요? 제가 네. 지금 만난 사람만 해도 김문수 캠프에 가서 떡국 먹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불러서 그 떡국 왜 먹습니까? 밥을 왜 7그릇씩 먹어요 하루에? 배고파 죽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먹성 식성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빼빼 말라서 설날부터 이미 워밍업 하고 있고 네. 거기 지금 현재 보수 주자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이제 5대5 하려면 나중에 지금 오세훈 쪽 깜짝 놀라가지고 그제 뭐 개헌 토론회하고 막 쫓아오는데 이쪽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특기 겉으로는 그 얘기하면서 지금 윤석열한테 그 껍데기 씌워놓고 야 얘 탄핵되면 그 버리면 얘가 버린 유산을 내가 갖고 간다. 그래 과실을 네. 내가 따먹는다. 네. 네. 아무도 윤석열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우 집회에 나오는 지지자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누구로 실명은 말은 못하겠는데 큰 역의 집회에 나왔던 국회의원 그분들 기자 만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탄핵은 100%래. 이런 식이야 보면은. 아니, 근데 그나마 저는 그래놓고 막 대통령 지지자들 지켜야 앞에서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사실은 예. 어떻게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연극에 예. 속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그 기자 그 얘기 들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네. 양심 선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아무개 정치인으로부터 이 말 들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이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 양두구육인 거죠. 예, 아닌 척 뭐 대통령을 지킵시다. 뭐 지금은 뭐 조기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조기인지 굴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뒤로는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작전 짜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캠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오세훈 쪽으로 누가 줄을 섰다. 뭐 그다음에 한동훈 쪽에 누가 있다. 뭐 친한계가 잘 모이지 않는다. 뭐 네. 여기가 여기로 가랴 저기로 가랴 어느 캠프로 가야 되냐. 다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대통령을 지키는 굉장히 무슨 그러니까요. 예, 의리 있는 네.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던 말은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아직 기사까지는 안 시켰는데 너무 핵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터놓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 조기 대선 얘기 아니라 얘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면 당권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 진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한 칸 더 아니, 가서 그 바둑으로 보면 8수를 놓고 있어요. 내가 놀랐다니까. 이렇게 정상이야? 이렇게 정상이야? 이렇게 맹정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세 수를 놓는 게 아니라 윤석열 혼자만 오목 놓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오목 된다, 안 놓고 된다, 있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내일 목 날라갈지 모르고. 근데 여기는 다 봐도 구단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탄핵은 당연한 거고, 그럼 언제 될 거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의 날짜가 그렇지. 그러면 언제야? 네. 5월 초인가? 5월 중순인가? 서로 이 말하고 있고 그 나오면 구도상 지금 한동훈 오세훈 여기가 이제 표가 겹치잖아요. 그럼 사자 구도에서 누가 누굴 먹어야 되나? 벌써 이 계산도 끝냈어. 그렇죠. 그럼 지긴 질 건데 얼마나 방어적으로 최대한 득표를 하면서 낙법을 잘 써서 질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당대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되면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쓰기 위해서는 끝나고 지고 전당대회 하면 6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거 먹으려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파워풀한 지금- 자리구나. 아니 네. 그래서 정광훈 표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본선엔 관심이 없어요. 전부 경선에서 내가 경선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경선표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국민의힘의 뭐 다선 의원을 만났는데 누구 면회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야. 아이 또 왜 나는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 만나서 앞서 탄핵은 100%야 이런 얘기를 기자가 네. 듣듯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이미 대선에 가 있어. 예. 그런데 겉으로만 굉장히 심각한 척 그냥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낮에 이제 집회 나오시는 지지자들이 실제로 정치인들이 밤에 무슨 얘기 하는지를 그죠? 생생하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거듭 들고. 구교영의 정치 네. 비상구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죠. 이걸 보시고 정상적인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 네. 나누는 사이에 불꽃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속보도 있었는데 검찰이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이분을 이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라는 소식이 야.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인데. 사실은 왜냐면 세 비화폰 수사 같은 번째인데? 경우가 네. 제대로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아마도 이제 관할지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수사본부가 아니고 그쵸. 예, 네. 특수본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아니 서부지검. 아마도 예, 관할장 그런 것 서부지검에 같습니다. 있는 네. 이제 친윤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 비화폰 서버를 맡고 있는 게 김성훈이고 김성훈의 그 구속을 맡고 있는 게 검찰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경호처 김성훈과 검찰은 한몸뚱인가? 라는 생각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 이르면 이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살펴보라라든가 네. 이 세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은 무슨 그 보안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보안 수사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런데 또 반려했다?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의심해 봄직이 타당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주 기자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 대체로 저는 저거 네. 100% 봐요. 저 결국은 김건희, 그 김성훈 처장 그리고 검찰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 그 김성훈 차장 불러가지고 비아폰하고 폰 털면 다 나옵니다 이제. 저기가 사실 몸통이에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건희 그 여사의 동선이나 그 전날 뭐 계엄 있던 날 뭐 성형외과 갔을 때 상황들을 네, 장경태 김성훈 의원이 말한 뭐 번거차 차장이 여사 너무 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저런 거 말하잖아요. 음. 다 김성훈을 통해서 소통을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정말 미안하지만 윤석열은 술만 마신 거야. 계엄은 김건희가 내린 거예요. 저걸 털면 나와요. 진짜 계엄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계엄 전날의 행적이라든가 그렇죠. 당일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윤건영 의원이 국회 내란국조 특위에서 이 비화폰은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저 곽종근 사령관만 하더라도 군에서 준 비화폰이 있는데 내란용 비화폰을 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누가 줬냐면 경호처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을 가져갔다가 도륙도 네. 받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도모하기 위한 비화폰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란의 핵심인들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민간인인 노상원과 민간인인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말이 안 도무지 되는 납득이 거예요. 안 가고 이해가 안 아니 가죠. 무슨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민간인 두 사람이 심지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을 획책하고 도모했던 그렇죠.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비화폰 갖고 뭘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화폰에 윤석열의 동선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젠가요?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통화할 것 같으면 여인형에게 통화를 했을 텐데 전화를 했을 텐데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화 안 했습니다. 어제 MBC에서 썼잖아요. 전화한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거짓말로. 그러면 여인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이나 기록들이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네.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대별로 윤석열이 누구랑 언제 무슨 음. 목적으로 어떻게 통화했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비화폰의 블랙박스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실, 실체적 사실 진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나 김성훈, 특히 이제 내란의 수괴들 입장에서는 이거 털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치 명태균 황금폰 48분짜리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를 지키고 비워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검찰이 욕먹을 작정을 하고도 네. 저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